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황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는 뜬금없지만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뭐 초보자용일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책들이 대부분 초보자용입니다. 근데 사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주식에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개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황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너무 많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 이렇게 수급을 일단 먼저 보시면, 이렇게 먼저 위에만 봐볼게요. 보면 외국인은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4,5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가 4,500억이고 코스닥은 2,200억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270억 정도 매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한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약 한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판 사람은 왜 팔았고 산 사람은 왜 샀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좀 커질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누적을 한번 보면 기간 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코스피를 먼저 보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이렇게 파는 모습. 근데 유독 이 밑에 자리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유로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손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쭉 팔아주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쭉 다 사주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어떤 무언가를 좋다라고 생각하면 팔지 않을 거겠죠. 안 팔 거예요.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팔지 않을 건데요. 판다라는 의미는 좋지 않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난 싫어 라고 하면서 파는 건데요. 이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사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지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통계로 보면 거의 백전백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수익을 냈던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지만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종 차트를 먼저 보면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많이 보는데요. 코스피는 이렇게 일간 차트로도 펴서 보고, 코스닥 역시 일간 차트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0분봉이나
30분봉 정도, 위에도 60분봉, 30분봉 정도 코스피입니다. 여기는 코스닥.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볼 때는 볼린저 밴드랑 보조 지표를 좀 같이 섞어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 차트로 해서 코스피를 좀 보면 오늘 코스피는 1.3% 정도가 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그때 요때 기억나시나요? 요때 요 갭으로 뛴 자리, 요 자리를 해치지 않으면, 메꾸지 않으면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메꿔버리는 바람에 이것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흔히 뭐 갭이라고도 하고, 그쵸? 예전에 사람들은 이걸 창이라고도 했습니다. 창. 갭을 메우다라고도 했고, 창을 닫힌다라고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아래에서 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갭이라는 공간, 이 공간이 아마 엄청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는. 이 지수가 이 갭을 뚫고 올라갈지 이것을 좀 이제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더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오늘 4.59%, 4.59%가 빠졌는데요. 근래 들어 이렇게 강하게 하락했던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의 거래량의 의미보다는, 그쵸? 의미보다는 있는 그대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위에 이 코스피의 모양과 아래에 이 코스닥의, 아이고, 둘 다 코스닥을 펴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코스피의 이런 큰 그림의 모양과 아래 코스닥의 모양에서 보면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차가 좀, 이 고점 자체가 좀 틀릴 수는 있죠. 약간의 시간차는 보일 수 있겠지만 길게 놓고 보면 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에서의 어떤 그 분산들이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면 코스닥은 더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유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란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지만, 금요일 날 저희는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매도 이익 실현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목요일, 수요일부터 해서 경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경계를 하자, 그리고 해외 지수 역시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경계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의 주 이야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신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저희 종목을 다 매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종목이 없던지 아주 소량만 꽤 많은 물량을 덜어낸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사실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사실 매도를 못했다. 너희의 문자라든지 어떤 코멘트를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매도를 못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고 뭐 코스닥이 4%로 하락하고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거의 힘들고 무의미해집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종목을 어떻게 하자 하는 건 사실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어떤 사람의 본능이란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포에 대한 본능이 상당히 공포에 대한 어떤 본능의 이 제가 뭐 의식한다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뭐 극복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포라는 것을 의 어떤 본능적인 이 욕구보다 그죠? 수익이라는 어떤 욕심이 더 커지는 순간이 사실 위험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만약에 조용한 길을 가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난다든지, 그쵸? 저희 시골집도 그렇거든요, 현재. 밤에 자는데 자꾸 다그닥 다그닥 밖에서 이렇게 소리 나고 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포감이 이렇게 쑥 오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이 공포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것과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좀 의도적으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이 지수를 매일매일의 지수를 보는 것으로 좀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에 제가 시황에서 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이제 아침 증권 방송이나 증권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세의 어떤 조정이냐, 어떤 하락의 시작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주식 방송에서는 유난히도 시장이 조정이니까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어떤 추천하는 문자들이 추천하는 어떤 방송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이게 조정인지 하락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특히 이런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아마 싸질 것이다. 오늘같이 조정장에 이럴 때를 이용해서 사자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을 그냥 수급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어떤 방향성을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방송에서의 그 시스템상 종목을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보는 우리들이 증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사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전량을 매도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른 어떤 증권 방송들 그리고 증권 관련한 어떤 동영상들을 거의 다 봤는데요. 한결같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이오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했지만 월요일 날 반등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어떤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세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맞으면 이익 실현하든지 매수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건지 뭐 할 건지 뭐 이렇게 예측을 해놓고 대응을 뒤에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따르고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말씀 드렸고, 제가 지금이 저희는 이제 종목이 없잖아요. 일단 종목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종목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같은 약세장일 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약세장일 때 해야 할 것은 일단은 종목이 어떤 풀을 만들어 놓는 거. 지금이 손 놓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계속 연구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좋은 책을 읽는 것이고, 그 책에서는 그 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책들은 저희가 그 회원관리팀에서 회원들에게 책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그 책을 사실 먼저 읽고 독후감처럼 방송으로도 이제 하잖아요. 그 책 여러 개 중에서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알렉산더 엘더라는 그 박사가 쓴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본다면 그 다음 책으로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이게 다 알렉산더 엘더 책인데요. 이 두 책을 꼭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보실 책은 이것도 저희 회원관리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쩐의 흐름을 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쉽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저희 회원관리팀에서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스티브 니슨 맞죠? 예. 스티브 니슨이 쓴 캔들 차트에 대한 책들이 있거든요. 캔들 차트 투자 기법이라는 책, 그 다음에 캔들 차트 바이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아주 그 처음에 꼭 봐야 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캔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 배경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두 권 정도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책은 꼭 같이 읽어보면서 저희 회원관리팀의 동영상과 같이 보신다면 상당한 실력이 이제 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인 거고, 시장에 나와 있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캔들에 관련한 책의 내용들이 대부분 단타의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아주 무슨 비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캔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심리와도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는 꼭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타 이야기를 하는 책들, 뭐 하루에 30만 원을 벌자라는 책들, 그리고 뭐 어떤 뭐 차트의 뭐 맥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읽지 마시고요. 저는 원조격인 캔들 차트를 처음으로 서구 시장에 알린 이 스티브 니슨의 책 두 권을 읽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 그 피터 린치 있잖아요. 피터 린치의 책 중에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길, 과거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책을 30번 이상 읽지 않고는 주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몇 번씩 읽어라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피터 린치 책과 스티브 니슨이 쓴 책들, 그러니까 스티브 니슨은 어떤 기술적 분석의 이야기이고요. 피터 린치는 기본적 분석,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식시장,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꼭 책과 저희 그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고객 인터뷰를 하나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조정이 조정으로 끝날지 앞으로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 아닌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펀더멘털 상으로는 앞으로 조정 이후에 상승할 것 같다. 펀더멘털 상 나와 있는 어떤 기록들로 보면 라고 얘기하더라도 버틴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일단 시간이 제가 그 6시 30분 정도에 제가 회원이랑 통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전화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되시는지. 그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퇴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통화하실 건데 일단은 다른 회원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지를 공유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퇴근하셨어요? 네, 여기 지금 아직 퇴근 안 했고 예. 2층에 잠깐 있어요. 아, 괜찮으세요? 저, 통화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를 봤거든요. 네, 예, 근데 문자를 봤더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간의,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간의 주식은 어떠셨나요? 제가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이제 혼자 1,000만 원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아, 작년 7월부터 하신 거예요? 네,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그때 2차 전지 이제 종목 하나로 계속 예, 하다가 예, 투자 이익 생기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예, 예. 투자 금액을 한 5천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아, 1,000만 원인데 5천까지 가셨던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번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돈을 더 넣은 거죠. 아,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 종목으로 이제 다 도배해서 하고 있다가 네.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계좌가 다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주변에 추천주들 받아서 또 재미 좀 보고 이렇게 중간중간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큰 금액이 한번 물려가지고 예, 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평생 투자 파트너를 만나게 됐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10월 말쯤부터 아마 이제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아, 예, 예. 그때 이제 뭐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턴조도 잘 도와주시고 이제 매수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갈아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을 제가 조금 더 집어 넣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되었고, 아, 벌써 그렇게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더 넣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돈을 더 네, 투자하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는 이제 한 6,600만 원 정도 이제 계좌가 되어 아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네, 무슨 뭐 적금 붓고 뭐 이런 거였지 않았나요? 그때 혹시? 네, 맞아요. 아, 네, 그거 다 주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다 주식으로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제 투자 금액인 것 같고, 네네. 현재 제 계좌에는 한 6,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수익이 더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많이 났었어요. 불과 예. 일주일 전만 해도 한 7,200만 원 정도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6천에서 7,200까지 갔는데 오늘 날짜로 봤더니 네, 6,600으로 되었다면 꽤 많이 네, 이제 좀 나갔네요. 그죠? 네, 갑자기 며칠 이제 좀 하락하더니 이제 금요일에 매도 사인 나왔잖아요, 회사에서. 예, 저희가 매도 의견 드렸었죠. 네, 예. 그때만 해도 6,900만 원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 매도 못하고 이제 또 음, 반등이 줄까, 월요일에 또 반등을 줄까 싶어서, 그리고 네네. 또 시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있었잖아요. 예, 조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좀 반등 주면 나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반등을 기다렸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막 하락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뭐 한 마이너스 300만 원 정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속상하죠. 예. 일도 못하고 막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 초보인데 예, 예. 이런 하락장은 완전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저는 마이너스 4%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예.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4% 넘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매도하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안으로 매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마이너스 3% 안쪽에서 2.5%에서 3% 안쪽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와 이게 4%까지 막 가니까 네.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예. 막 그때서야 이제 막 대표님하고 이제 관리자분에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매도하시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매도를 올렸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매도가 안 됐어요. 막 제가 일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민원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매도 못하고 아직은 또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일도 좀 관심 있게 좀 저희 서로 연락하면서 좀 봐야겠네요, 일단. 그죠? 네, 제가 종목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7개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다 네. 손절하고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익 본 것도 있고 손절한 것도 있고 매도를 했는데도 제가 종목 가지고 있는 게 12개나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지셨죠? 1차 매수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 다 갖고 있었고 예. 또 이제 다 2차에서 들어온 것도 다 사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랬구나. 혹시 그 짧은 기간인데 제가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괜찮으시면 혹시 그 매도를 네. 그 저희가 사실 매도 의견 드리기 전부터 사실 시장 좀 경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신용 같은 건 다 덜어내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야기를 다 드렸었는데 매도가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회사들이 너무 대표님이 추천하신 회사들이 너무 좋아서 네. 이제 또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혹시 이게 네. 이익이 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금액이 돈이 벌게 되니까 그 욕심이 자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 그 목소리가 네. 죄 지은 사람의 목소리 죄 안 지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진짜 대표님하고 평소랑 관리자님께 너무 죄송해요. 왜 그래요? 잘 챙겨주시고 잘 도와주시는데 네. 제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선생님이 지금 30대잖아요. 네. 그리고 직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정적인 회사잖아요. 네. 그죠? 절대 뭐 큰일 아닌 이상 뭐 나가라고 하지 않는 회사이고. 네. 근데 지금 30대 주식 시작하신 거 치고 손실도 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근데 지금 바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를 됐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때도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계속 꾸준하게 선생님이 현금 활동을 그 수익이 날 거고 월급에서 그리고 한 5년 뭐 10년 길게 본다면 그렇게 주식 공부를 하시면 네. 40대 정도 되면 엄청 나실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다 뭐 역사가 되고 뭐 경험이 되는 거니까요. 뭐 네. 절대 뭐 이거 기죽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너무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약간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주식을 알게 되고 나서 공부하면서 이거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강의 대표님 방송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시장에 관심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회사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정말 평생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시니까요. 평상시에 그 말투와에서 너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절대 뭐 누가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뭐 이제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죠. 다음에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혹시 최근에 뭐 괜찮은 책 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책은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또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예, 일이 바쁘시죠. 예. 네. 책은 그냥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 그거 한 권 있고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니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책을 몇 권 추천드렸는데요. 네. 일단은요. 사서 집에 두기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책이요. 예, 안 읽더라도 일단 사서 휴가가 있을 거고
네, 뭐 놔두면 그림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사놓기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렇게 시장 하락하는 데에 대한 어떤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최근에? 정말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까지 음, 하락되는 거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네. 이렇게 하락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음, 진짜 너무 시장이 무섭구나. 이제 맞아요. 시장이 빠져나올 때는 정말 빠져나가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번에 1차 매수하고 나왔을 때도 매도 안 나올 하셨죠? 네, 매도 안 했죠. 매도 안 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올랐잖아요. 제가 예, 보유하고 있던 것 중에 아스트하고 예, 스튜디오 드래곤 다 큰 이익을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음, 오늘 와서 좀 느낀 거는 이게 미국도 떨어지고 뭐 전체에 다 지금 주식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쵸. 이게 정말 시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큰 시장 지수가 빠지니까 좋은 네, 종목도 사실 그냥 다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종목보다는 지수를 꼭 먼저 보고, 그 다음 개별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2017년 11월 달에 이제 매수했을 때 네네네. 그때 제가 이제 10월 달쯤 이제 시작해가지고 종목 이제 거의 끝물이었거든요. 추천주가.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세트리온을 제가 샀었거든요. 예, 예, 매수하다고 이제 회사에서는 뭐 몇 번째 매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한 21만 원대인가 한번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제가 매수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11월 말에 전량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매도하는 건지 전혀 저는 모르겠는데 뭐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하락장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네. 일단 매도하라고 하는데 일단 반은 매도했었거든요 그때. 아, 근데 예, 그때도 또 반을 또 갖고 있었어요. 예, 이거는 예, 좀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예,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 후회를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 심리가 좀 이상한 게 그때 제가 세트리온을 이제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만 와라 내가 무조건 이거 선전한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마이너스 20만 원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매도도 또 못한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다시 마이너스 50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진짜 이번에는 마이너스 20만 한 번만 더 오면 진짜 내가 무조건 매도한다고 예, 마음을 꼭 먹었는데 하루에 갑자기 엄청 오르더니 본전 이상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 하루에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 이후부터 또 쭉쭉 올라가가지고 35만 원까지 또 계속 갖고 있다가 네, 그때 좀 떨어질 때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대표님이 이익 실현 하자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나요. 예. 그래서 제가 33만 원대 이익 실현 했어요. 아, 네, 잘하셨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으니까 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르는 기억이 있으니까 음, 이게 매도 사인이 나와도 참 매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잘못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제 아, 이게 회사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고 시장이 하락장이면은 반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음, 뭐 오르면은 오르는 데도 좀 아쉽겠지만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겠구나 이익 실현을 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만 300만 원이 없어져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사실 300이면 웬만한 사람 한 네, 달 월급이에요. 네, 저한테는 그게 꽤 큰 돈이라서 그렇죠. 엄청나죠. 많은 걸 아, 느끼게 됐어요. 그래도 뭐, 평생 오래 하실 거니까요. 네, 아마, 뭐, 근데 사실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잠깐 조정을 보이고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저번에, 11월 때 조정을 주고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장 올랐던 것처럼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은 시장의 하락률로 네, 1년 내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완전히 붕괴가 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네, 전화 끊겼네요. 예. 아, 그래도, 일단은, 내일부터 다시 좀,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한 게요. 네, 시장이
벌써 이제 하락해 버리고 나면 그 네,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락 전인지 뭐 올라갈진 몰라도 일단 시장이 뭐 조금 지수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우리 매도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대응이 되는데 네, 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면 그 종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사실. 네, 그때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네.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좀 기다렸다가 좀 매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제 생각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나오는 거에 좀 도움을 받고 좀 나왔으면 해가지고요. 예, 예. 지금 제 종목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좀 봐야겠네요. 그죠? 네, 그, 일단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시장이 하락하는 거를 놓쳐서 시장의 어떤 그 매도세를 다 온몸으로 받을 때 네, 보통 저의 그 맥스는 그 무언가가 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든지 개별 이유든지를 떠나서 내 종목이 만약에 마이너스 한 7에서 8% 정도 이상 하락하면 그냥 저는 무조건 매도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네, 사실 시장이 조정 이후에 반등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운이 나쁘면 내가 매도하고 그 다음날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 네, 원칙에 맞으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가 속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맞는 네. 말씀.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좀 파이팅 하셔야 될 텐데. 아, 괜찮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그, 혹시 건의하실 내용이나 뭐 이런 네, 말씀 있으세요? 혹시 하고 싶으신 아, 말씀? 저는 제가 그때 대표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방송 시간이 있잖아요. 방송 시간이요? 예, 길죠? 네, 예. 예, 저는 이게 다른 회원분들은 뭐 졸리고 피곤해서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예, 맞아요. 저는 너무 짧아요 방송 시간이. 왜 그러세요? 제가 제가 술도 되게 좋아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예, 밤에 막 늦게 자는데 막 새벽 1시에 잘 때도 있고 하는데 네. 그렇게 자는 날에 있어도 저는 꼭 강의는 꼭 듣고 자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전 너무 이 방송이 재밌고 유익해가지고 배울 아이고. 것도 너무 많고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시장 돌아가는 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종목도 음, 궁금하고 하는 방법도 궁금해서 음. 너무 재밌는데 좀 방송 시간이 좀 짧은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1시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3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 한 시간이요? 네, 이런 회원들도 있다는 와, 걸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럼요, 그럼요. 아, 많이 예. 말씀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실수는 저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긴 하지만 네, 분명 저와 같이 또 매도 하라 했을 때 매도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날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네, 이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월요일날 반등을 또 줄 수도 있고 오후장에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매도 사인이 나온 예, 거잖아요. 예. 오늘 오전 취향에 아마 문자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원칙대로 하자 예, 맞아요. 예.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그 문자 그렇죠. 하필 또 문자 그 문자를 맨날 보는데 시장 문자 맨날 보는데 오늘 오전에 못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건 시장 문자 말고 네네, 혹시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오고 시장이 하락장이고 좀 무서운 장일 때 네. 못 음, 나오신 분들 한 번 더 음, 좀 나오시는 그런 문자가 한 번 더 오면은 좀 더 음,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매도 쪽으로 좀 더 음.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오전 시황, 그러니까 장 전에 보내는 오전 시황 말고 장 네, 중간이라도 시장이 네, 조금 이렇게 뭔가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꼭 네,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금요일에 매도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많이 있으면은 네, 그 사람들 맞아요. 이제 월요일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회사에서 판단했을 땐 음, 맞다고 보는 거니까 예. 그거는 한 번 더 회원들에게 좀 감각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오전에라도 나왔으면은 네. 한 152회라도 건졌을 것 같은데 좀 더 떨어져가지고. 음, 꼭 그렇게 대, 혹시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제가 그럼 갖고 있는 종목은 내일 매도하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네, 그래도 오전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요. 네, 뭐 그래도 적어도 한 점심 근처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아침 시간이 가장 이제 예민하고 그런 시기라서 네, 그렇죠. 예, 그때는 매매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전에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내일 한번 나머지 종목을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내주세요. 네, 관리자분한테. 네, 그럼 네.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관리자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니 그 관리자분도 그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여기 네, 그래도 이번 연도에 네, 딱 한 5권 정도 한번 책을 한번 주식 관련된 책만 5권 정도 네,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꼭 읽겠습니다. 꼭 추천 예, 좀 해주세요.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좀말 못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네, 내일 그 연락 드리겠습니다 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 좀 젊은 회원분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으셨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좀 다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한 50대 혹은 뭐 60대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30대 지금 이 회원분의 고민이 좀 부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분은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한테 지금 투자 자금이 뭐 클 수 있겠지만, 그쵸. 10년 후에는 사실 엄청난 실력자가 돼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을 매일 공부하고 원칙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 좋은 종목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10년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저는 분명히 굉장한 내공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회원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도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마 비슷한 회원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매도가 좀 안 됐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관리자에게 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조금 놀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될까요?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담인지 알았는데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한 회원께서.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란 말은 많이 빠졌다. 내일 혹은 앞으로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인데요. 거의 점쟁이 수준의 어떤 능력을 보유하신 거가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의 말씀은 하루라도 주식이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좀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뭐 이게 뭐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원칙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이제 곧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만약에 원칙대로 했는데 그 원칙이 잘 되고 1년에 적어도 뭐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 원칙대로 몸이 움직일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리산 분이신데요. 지리산 근처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혹시 신용을 쓴다거나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당분간은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많이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을 또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이 팔로스루 데이가 나온 것 같다. 추세 전환이 나와서 추세 연장이 되는구나라는 무언가 어떤 근거들이 좀 나오면 충분히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조금 그걸 보시고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5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오늘 한 40분 정도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고민되네요.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하겠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뭐 오늘만 좀 이렇게 길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시장에서 현재 이게 조정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런 조정일지, 그죠? 요런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걸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시작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인데요. 일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큰 그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장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장이 어떤 확장 국면에 있는 이 초입 구간이라는 것인데 이 초입 구간에서 주가가 더 가는 것이 펀더멘털 그 시장의 어떤 평균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래도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면 있는 그대로 하락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이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나중에 이런 전망치들이 다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시장이라는 거고, 하지만 시장의 이야기가 사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면 좀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2018년도에 이번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두 번에서 한 세 차례 정도의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니다. 네 차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빠른 금리 인상 어떤 속도의 환율이든 주식이든 어떤 금융시장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좀 모습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일단 경기라는 큰 그림에서 일단 먼저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 경제학 책 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회복을 하는 어떤 이 국면이 있을 거고 시장이 확장되는 이 국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슬슬 이제 후퇴가 되는 국면이 있고 침체가 되는 국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저희의 입장도 그렇고 사실 시장의 어떤 평균도 그렇고 요 언저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요 확장 요 언저리 이제 시장인가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더 먼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갑니다. 경기보다 먼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한참 확장되고 있을 때 주가는 먼저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시장이 침체에 지나서 바닥권에 들어갈 때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경기의 어떤 순환 사이클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의 그 기간을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
진짜로 시장이 앞으로 확장 국면이 남았다면 지금이 조정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 과거에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 물가와 어떤 실업률의 관계를,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이렇게 부의 관계, 역의 관계로 좀 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업률이 색깔을 진하게 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쵸?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낮아지고, 그쵸?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만약에 낮아지면 물가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해볼게요. 임금. 예, 어떤 명목 임금이 물가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논리인데요. 뭐냐면 임금의 인상분을 기업에서는 보통 제품 가격에다가 반영시킵니다. 그렇죠? 반영시킨다라고 만약에 할 때 어떤 이런 명목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의 어떤 가격이 올라지는 거, 그러니까 즉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필립스가 1960년도에 발견한 어떤 실업률과 명목금리 상승률 간의 어떤 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어떤 부의 역의 관계로 나타내곤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1970년대 정도의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서면서 이제는 잘 쓰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총 공급에 의한, 총 수요와 총 공급을 나눠서 봤을 때 총 공급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좀 왜곡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일 쇼크 때처럼 지금은 좀 잘 보지는 않는 것인데, 하나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런 거죠. 물가와 실업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10%대였었거든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4%까지, 이게 만약에 역의관계가 맞다면 실업률이 10%대에서 4%대까지 떨어졌다면, 그쵸? 물가는 여기 있던 것이 일로 올라와야겠죠.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필립스 곡선보다는 산출갭이라는 것을 좀 사용합니다. GDP죠, GDP. 산출갭이라는 걸 쓰는데, 산출갭이라는 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산출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GDP와 잠재적인 어떤 GDP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GDP라는 것은 보통 실질 GDP보다 다 위에 와 있거든요. 그 말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재 GDP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잠재 GDP보다는 실질적인 GDP가 좀 낮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값이, 산출갭이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능력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랑 임금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어떤 놀고 있는 어떤 장비나 어떤 설비들이, 혹은 어떤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이나 물가,
뭐 금리를 어떤 자극할 정도의 어떤 압력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걸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제가 표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음, 좀 재미없어지나요? 그냥 아까 끝을 낼 걸 그랬나요?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OECD의 산출갭인데요. 이번 연도에 2018년도에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아래에 존재했었거든요. 이 산출갭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산출갭이 사실 어떤 금융위기가 이때였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산출갭이 어, 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좀 보였는데, 꾸준히 증가를 보이긴 했는데, 임금과 물가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좀 충분하지는 않았던 어떤 이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금리,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금년부터는, 이게 좀 돌파할 거라는 어떤 전망치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왜 펜이 이렇게 지울 수가 없지? 어, 네,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구나.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산출 갭이란 요것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될 전망. 이 말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되겠죠. 요 과거 이 0 밑에 있을 때는 경기 어떤 회복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올해부터는 경기 어떤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가나 임금 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준에서 두 번이나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야기에서 이제 네 차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힘을 좀 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네 번 인상을 해도 2.5% 정도 수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조금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은 뭐냐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연도에 네 차례나 이 방향성이 위로 들어버린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의 예상이 이제 빨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 확실히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 속도를 좀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게 절대적인 어떤 2.5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전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기의 곡선들은 그죠? 이런 경기 곡선들은 보다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가 확장이 되기 전부터 주식은 벌써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주가는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가 이제 침체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도 전부터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 이것을 좀 미리 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 상향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그때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IMF에서 2018년도 세계 경쟁률 전망을 내놨잖아요. 근데 보면 선진국 쪽에서 어떤 전망치보다 더 상향됐거든요. 꽤 많은 수치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 선진국들의 어떤 수요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머징 국가에도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글로벌 수요 회복 시그널이 명확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요거를 그림을 보면
요걸 좀 키워볼게요. 어떻게 키우지? 이거는 이제 신한금융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반적인 여태까지의 시장의 어떤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오다가 2018년도 이전부터 꺾일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아이고, 다시 할게요. 시장 전망치를 파란색으로. 시장의 전망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주가 전망은 조금 더 빨리 고점을 맞고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2018년도에 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한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2019년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주가는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수 그 자체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여태까지 나온 걸로는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 회복 국면을 지나서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가는 초입 구간의 조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경기의 측면인 거고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미리 빠져나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있는 그대로 경기만 보고 주식시장을 낙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저는 공감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가든 2018년도에 꼭지를 치고 내려가든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빠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가 1번이 있을 거고 잠시만요. 시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1번, 조금 더 연장파가 생긴다면 2번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시장의 조정이 한참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좀 조정이 나온 게 맞다라는 것이고 이 조정 이후에 확장 국면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시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 1번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런 거에 조금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좋았던 리포트보다는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전망치들은 달라집니다.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1번은 지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지수. 국내 지수, 해외 지수를 1번으로 보시는 게 적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에 일부 물량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방송 도와주신 그 회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시간 조금 단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